안녕하세요. 33살 박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소 좀 감성적입니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33 10년차 군인입니다. 29살에 정규직으로 이제 임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열심히 군생활만 하면 이제 노후의 준비에 그렇게 큰 그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밝히려는데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SNS 다들 하실 거예요, 그쵸? 제가 이런 SNS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의 닉네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브레이브 박, 그리고 밑에 보이는 괴수라는 닉네임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괴수라는 말은요, 괴수,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어떤 상황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들을 자꾸 억누르고 못하게 하는 것이 제 안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괴수, 닉네임의 뜻은요, 내 안의 괴수를 죽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괴수라는 이름을 짓고 항상 하루하루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 월급입니다. 저는 한 달에 260만 원을 받고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배경 지식이 없고 문해력이 낮고 독서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요, 시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당직 근무하는 시간을 합치니까 제가 한 달에 보통 252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까 1317원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알바몬 어플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알바몬 어플을 깔아서 제가 11,000원 이상 시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몇 군데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공식만으로도 제 능력치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수식만으로 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어떤 경계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갖춰야 할지 고민한 끝에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뭘 얻어야 될까요? 저희가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들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죠? 저는 이때 당시에 멘토로 유 선생님 유튜브를 항상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유 선생님을 통해서 직장인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살 초반의 어떤 사회 초년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며 알아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기부여가 되는 컨텐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해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잠재력이 풍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는데 운명적으로 뼈아대 신현중 박사님의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봤는데 보니까 이거 정말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여기서 신현중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실력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가여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낮았었으니까요. 계속 보는데 10번 정도 돌려봤는데요. 6번 정도 보게 되니까 뭔가 딱 귀에 박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데일리 리포트를 1년을 써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을 써도 변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죠. 저희 데일리 리포트 다 쓰시죠? 데일리 리포트였습니다. 저는 이때도 문해력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 잘 쓰면 퇴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8년 10월경에 제가 그런 자아의 혼란 시기를 겪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이것도 유 선생님 조언인데요. 영어 공부하려면 쉐도잉이 그렇게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1일 1영상으로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 누가 보든 말든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123일차 정도 됐을 때 이거 너무 기계적인 것 같다. 그리고 관뒀는데요. 지금 다 비공개입니다.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도 열심히 씁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노트와 어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변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고 제 스스로 저를 비춰봤을 때 사회로 뛰어들 만한 자신감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고 작가님께서 성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보는 것,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방법도 다 들어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읊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결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무수한 노력을 하고도 저는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금 이제 이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들의 4명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타블로죠.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타블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기 빡독 스피치 하셨던 송현정 님이십니다. 이분 영상 보면서 막 엄청 울었는데 라면 먹다가 라면도 못 먹고. 네, 그 다음 에드시런. 네, 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리고 이분 아시나요? 달라스 웨인즈입니다. 지금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이 달라스 웨인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인기 조회수로 등록되어 있는 동영상이니까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수치화시키거나 정량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정형 사고방식 그 자체였어요. 어렸을 때 가족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집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유하고 가정이 있는 친구들의 상황과 그리고 저의 상황을 항상 비교하면서 비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헤쳐나올 수 있을 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돈을 벌면서 저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거품 물고 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을 이제 결정 짓고 나서부터 곰곰이 생각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책을 읽으면서 결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결핍은 무엇인가? 결핍을 사전으로 검색해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다 써서 없어진 상태, 이게 결핍이라고 나오는데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네 분의 어려웠던 상황이 나의 맥락에 들어온다면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야만 했죠. 의미를 찾기 위해서. 완벽한 공부법 제1장 제목이 뭐죠? 믿음입니다. 다 아시죠 이제? 네, 믿음인데 믿음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성장형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어떤 맥락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패와 어려움, 어떤 고난 이러한 것들을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성장형 마인드셋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6 챌린지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66 챌린지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혹시 모르시다면 이 해시태그 달고 66 챌린지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 챌린지를 하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기 힘들죠, 그쵸? 밤에 야식 안 먹기 힘들죠, 그쵸? 이러한 것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어려운 고난의 그리고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셨던 분들이 어떤 벌였을 사투에 비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아주 짧고 그리고 가벼운 그러한 귀찮음, 그런 착각들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에게 없었던 것은 믿음이구나, 성장형 사고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결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다 써서 없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역전해서 저의 맥락에 잘 맞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있어야 할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은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당직 근무를 쓰고 다음날 졸린 눈을 비비고 걷다가도 뛰게 되고 정말 너무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면 사람이 진짜 떡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바로 새벽에 눈 부릅뜨고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밑에 보이시는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서 66 챌린지 다 함께 해주시고 66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삶에 있어서 성장의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노력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각자 개인이 원하시는 분야에서의 명분포 최상위 20% 이내에 들 수 있는 삶을 거머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